지금까지 강의를 잘 따라오셨다면 이과형 영재를 만들기 위해 초등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의 영재성 같은 재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엄마의 서포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 영재원에 합격해서 다니는 것만으로 아이가 영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등 영재원은 이과형 영재를 만들기 위한 혹은 영재들이 거치는 하나의 스텝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영재원에서 보다 아이의 재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엄마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영재 만들기 체크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 그릇 만들기입니다. 공부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학, 과학 공부를 달릴 수는 없습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의 예를 들어볼까요? 손흥민 선수는 독학으로 축구를 익힌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버지의 혹독한 개인 지도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8살에 축구를 시작하여 키가 크지 않을까봐 웨이트 트레이닝, 체력 훈련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강조하는 훈련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바로 기본기지요. 축구를 시작한 첫 6년 동안 다른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공을 다루는 연습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시합에 출전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훌륭한 국제적인 선수가 되었는지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저는 이런 손흥민 아버지의 교육 철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 때는 아이가 눈에 보이는 아웃풋이 없으니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아이의 아웃풋을 확인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공부 그릇인 기본기를 닦아주는 시기인 것이죠. 대충 학원 돌려막으면 처음에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는 직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기 없는 사람의 성장의 한계예요. 그렇다면 공부 그릇은 무엇일까요? 읽기, 쓰기, 계산을 기초로 한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읽기 능력, 쓰기 능력, 그리고 계산 능력입니다. 살다가 우연한 일을 계기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기초 학력만 있으면 독학으로도 상당한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 그릇은 단순히 영재원 입학이나 고등학교, 대학 진학용 목적이 아니라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진 큰 힘입니다. 아이들이 왜 공부를 잘해야 해요?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기본기인 기초학력을 잘 갖추면 살아가면서 필요한 때에 원하는 것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과형 영재 만들기 체크포인트 두 번째는 해당 분야 과목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가 이야기하길 노벨상이나 필즈상과 같이 해당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고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경우에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노력하는 과정이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본인이 정말 좋아서 하기에 노력의 양은 많지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행복해서 하기에 노력의 양이 많아도 기꺼이 즐겁게 하는 것이죠. 이과형 영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카페의 단골 질문으로 올라오는 질문이 무슨 학원 꼭 보내야 할까요? 이런 거예요. 특히나 누구나 다니면 좋다고 알려진 유명 학원의 경우에 합격만 하면 꼭 보내야 할 것으로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공부하는 방식은 아이에 맞는 방법으로 잘 찾아야 합니다. 아이의 시기에 따라 공부 방법도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고요. 저희 아이를 예로 들면 초등 때 대치동 수학학원의 레벨 테스트는 주기적으로 봐왔습니다. 일단 합격하고 설명회나 오리엔테이션도 들어봅니다. 아이에게 학원의 방식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고 어떤지 의사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 안 맞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시험 보았던 어떤 수학학원의 경우에 문제를 다 풀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라고 하니 아이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문제 하나를 오래 붙잡고 생각하는 것이 좋고 어떤 때는 며칠씩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에 못 가게 되면 문제 풀기 싫어질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 학원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였지만 그 학원에서 하는 방식을 집에서 해줄 수는 없을까 고민하고 적용해 보곤 했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다 맞는 공부법은 없습니다. 내 아이에게 잘 맞는 공부법인지는 아이 자신과 엄마 정도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의사와 엄마의 지혜로운 판단이 중요하고요. 엄마의 현명한 결정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더욱 좋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과형 영재 만들기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핑계대지 말자입니다. 누가요? 엄마가요. 보통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좋아하게 되었냐고요. 집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했다라고 알려주면 너니까 하는 거다. 너네 집에는 머리가 좋아서 가능한 거다. 나는 워킹맘이라 안 된다. 등등 여러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잠깐 비슷하게 시도 정도 해보다가 아이가 조금만 제대로 안 하면 바로 포기해 버립니다. 사실 저도 큰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까지 늘 핑계를 대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바쁜 워킹맘이니까, 그리고 나는 수포자였으니까 안 돼라고요. 그러니 그냥 좋은 학원 알아보고 그냥 알아서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냥 돌아가는 집은 없습니다. 엄마가 로드맵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는 아이가 하는 것이지만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 그리고 문제집, 진행 방법 등 엄마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원 상담, 학교 상담을 가더라도 능동적인 자세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내 아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잘 알아야 아이가 먼저 엄마와 의논하자고 합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잘 알게 되느냐고요? 지금 제가 하는 강의 같은 거 들으시는 자체가 일단 너무 좋은 시작이고요. 교육 카페, 유튜브, 교육 관련 책 등에서 선배 어머니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정말 열심히 듣고 적고 따라서 실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큰 그림이 그려지면 학원 설명에, 입시 설명에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고수를 찾아내는 눈도 생깁니다. 어떤 어머니나 어떤 아이를 롤모델로 삼아 따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 우리 아이에게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실제로 실천해보고 꾸준히 이어나가 보는 것이죠. 중간에 아니다 싶으면 변경도 하면서 엄마가 먼저 변화해 보세요. 아이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이과형 영재 만들기 마지막 포인트는 아이의 성향,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날그날 해야 할 일을 인지하고 내 아이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앞서도 설명했지만 엄마 공부하는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엄마가 되고 보니 저절로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내 아이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엄마 공부하는 것이 루틴이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런 엄마 인강도 매일 한 편씩만 봐도 한 달이면 30개, 1년이면 365개를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의 학습 기록을 꾸준히 하시길 추천합니다. 아이와 함께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 사항을 매일매일 기록해 주세요. 그 기록이 영재원을 지원할 때, 아이의 공부 방향을 수립할 때, 또 아이의 성향이나 취향을 파악할 때,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할 때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보물 같은 자료가 됩니다. 또한 엄마의 역할은 동기부여이다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의 학습의 과정이 재미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가 이왕 해야 하는 공부라면 과정도 재미있게 해주면 좋잖아요.
지금까지 영재원 보낸 선배맘이 제시하는 유아기, 초등기, 수학 로드맵, 그리고 이과형 영재 만들기 위한 체크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챕터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재원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